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스픽스대구가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내용 얘기할 텐데요. 자, 홍 시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원권 10개월 정지 징계를 받고 조용히 있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계속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급기야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얘기가 나오자 안철수 의원도 끼어들고요. 거기다가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속성과외를 통해서 정치한 사람이어서 정확하게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또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페이스북을 올려서 홍준표 시장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해합니까? 아니면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런 저런 내용들 살펴보면서 홍 시장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가, 징계는 모두 끝이 났는가, 수해 골프 문제는 이제 잊혀졌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지금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 시장이 지금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 여러분 먼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이 내용 다시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나는 총선까지 천했지만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거라. 가뜩이나 허약한 지지층이다. 그런 게 정치다. 이렇게 했고요. 사자, 하이에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힘은 하이에나 떼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본인은 사자인데 이번 징계를 통해서 자신이 자범 취급을 받았다. 유감이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거라. 그러면 나는 버리고 유승민, 이준석 안으면 총선 이기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여전히 지난 징계에 대한 불편한 심정이 있다는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 유승민 전 의원을 끌어들이자 자, 유승민 전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 KBS에 최강시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홍 시장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따박따박 반박을 했는데요. 그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겉으로 되게 센 척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약한 분이에요. 외유내강이 아니고 외강. 뭐 내유외강 같은 예, 그런 분이고 예.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그래 제발 좀 잘못하였으면 좀 그분이야말로 입국닷 예? 입국닷 예,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 왜 저를 끌어들입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했던 얘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기분 나쁘다 이렇게 이제 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두 분 다 이제 대구를 기반으로 정치를 했던 분이고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홍 시장은 경남도지사하고 당대표였고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됐던 분 잘 아실 텐데요. 자, 대구를 상징하는 두 정치인이 뜻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사사건건 부딪히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백경록 기자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홍준표 시장 뭐 조용히 있겠다고 했던 그 말은 오간데 없고 계속 본인이 정책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페이스북의 글들을 썼다 지우고를 반복을 하고 있고요. 썼다 지우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평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페이스북의 언어들을 쓰고 있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썼다 지우는 거는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이제 글을 남기고 있습니까? 오늘 잔을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정치는 책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속성 가해를 한다고 해서 느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경험과 숙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혹세 무민으로 대통령을 현혹하거나 참언하는 세력을 구축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걱정이 듭니다. 이런 글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거를 보니까 그 뒤에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자칭 얼치기 멘토들이 넘쳐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왕조 시대나 지금이나 나라와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무리들은 바로 이들입니다. 라면서 이제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공개적으로 일단 저격을 했습니다. 아직 이 내용은 페이스북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지금까지는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가 지우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글은 예, 말씀하신 대로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뭐 지웠다 이런 표현이 이제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던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처음에 나왔던 장면들이 그랬고요. 한 2개 정도 계속 해가지고 지웠다, 썼다가 지우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또 우리 그 청년의 꿈에서 지지자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니까는,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답변을 남기게 됐었습니다. 자, 지난번 이제 골프 파동 때 과제욕이라는 말을 써서 이게 과제욕이라는 것은 이제 가랑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굴욕감을 견디지만 결국에는 대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시대적 운명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당 징계를 앞두고 당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자마자 과지의혹이라는 이제 이 사자성어를 페이스북에서 내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홍 시장을 지지하는 또는 팬클럽에서조차도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네, 홍 시장이 이제 해명을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왜 이거 올렸다 내립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홍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는데 그 내용도 취재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못나 보인다 이런 뜻으로 이제 지지자가 이야기했는데 뭐 정확한 워딩은 제가 좀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게 해야 되는 정치적 행위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남겼었습니다. 예, 반드시 이제 올려놓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는 얘기를 그렇죠. 했다가 지울 수도 있는데 뭐 그 자체가 문제이냐 뭐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고 국민들의 일반 정서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것이 논란이 되면 대체로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내릴 때는 자신이 뭔가 올리지 않아야 될 것을 잘못 올렸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지 홍 시장처럼 내리고 났어도 올리는 것 의미 따로 있고 내리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분은 잘 없었는데 어쨌든 홍 시장은 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일관성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올리고 내리고는 각기 의미가 다르다라는 독특한 논법으로 지금 본인의 페이스북 정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핵관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면 결국 총선에서 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유승민, 이준석을 끌어들여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홍 시장이 내 빼고 너희들끼리 잘해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홍준표 시장과 같은 사람도 당에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지지 않는가라는 해석도 있는데 이 점은 지금 백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를 당이 끌고 갈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유승민 의원도 라디오 방송 이런 데 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홍 시장이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당긴 거는 이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지 않느냐. 어떻게든 총선을 승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배신자 프레임이 있고 배신자고 이렇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끌고 가라. 이 말을 대신해서 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자, 그런 이제 해석까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좀 더 통 크게 통합 행보를 국힘 지도부가 해야 한다. 이제 이 부분에는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 직접 의견을 내면서 앞으로 이제 국힘 내에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어느 세력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맞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지금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했던 이야기 직접 들어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쪽이 이기는 거는 맞는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정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원팀으로 사실은 치러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고 이렇게 다 똘똘 뭉쳐야지만 이기지. 거기에서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당대표가 다른 곳으로 그냥 가버린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 없이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의사소통을 하면서 예. 함께 한 원팀이 되는 쪽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이야기는 처음에 보신 30일 페이스북 글 다음에 이 홍준표 시장이 유승민, 이준석을 거론했고,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그 다음날 이 라디오 방송에서 뭐 택도 없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날 안철수 의원이 이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라디오 방송을 또 하신 거죠, YTN에서. 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안 의원은 이제 YTN 뉴스 라이브에 출연해서 홍 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가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니까 크게 보면 함께 손잡고 가는 것, 원팀을 이루어서 총선을 치르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대답을 했는데, 이 얘기도 이제 들어보면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가 함께 손잡고 정치를 해야 한다, 또는 국민의힘 안에서 힘을 모아서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안철수 의원도 처지가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에서 존재감이 미약해지고 내년 총선에서 과연 어느 정도 본인이 권한 또는 이제 힘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상황이어서 결국 이제 홍 시장이 촉발시킨 페이스북 정치가 당의 이제 통합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키울 것이냐의 논쟁으로 번졌고, 여기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현 의원이 함께 이제 참전을 하는 형국을 띠고 있습니다. 자, 홍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 기자. 네.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끊임없이 중앙정치와 관련된 의견을 내놓고 있고, 또 본인은 지난번 징계 이후에 뭐 좀 조용히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 줬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 시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앙정치에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언론이나 여론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홍준표 시장의 이 페이스북 섞어 지우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는 건 없고요. 오히려 이제 대구시에서 나오는 보도자료 위주로 지금 글을 쓰고 있고, 홍 시장의 궁색한 처지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응은 없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역 언론에서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좀 해석을 하고요. 어찌됐든 홍 시장이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것이 내년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지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역시 이제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존재감을 계속 확장시키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이고요. 지난번 특히 수해 골프 파동으로 인한 홍 시장의 정치적 타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이제 판단은 상당히 이런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백브리핑을 통해서 홍 시장이 여전히 영향이 있는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것이 좋든 싫든 많이 거론되는 것으로도 충분히 정치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판단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분석을 하면서 오늘 백경록 기자와 함께한 스픽스 대구 백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미있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스 세구미 투어 니타 트래블 베트남.